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살짝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미국장을 따라다녔었는데 미국이 잠깐 휴장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갈 것이 없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 장세가 사실은 좀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살짝 주춤하면서 중국도 약간 주춤한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려면 2500포인트까지는 사실 반등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나와주지를 못한다면은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여기서 뭐 2400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을 뭐 맞췄네, 뭐 2500까지 올라가네, 2300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네, 만에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오다가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그 고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가 뭐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거기서 나온 상황을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250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쌍바닥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그린다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고점이 꺾여 내려가게 된다면은 고점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저점이 위험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지수가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걸 맞추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그렇게 나온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전고점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역시나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상승세가 더 나오기가 조금 버겁고 얘가 지금 둔화가 돼버리면은 사실 지수가 따라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닥 자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바닥에서 어느 포인트를 바닥으로 잡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를 매수 기회로 노려볼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좋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따라 붙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따라 붙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역시나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꺾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단 오늘 하루만 가지고 꺾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요 상승이 둔화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오늘, 내일,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 이번 주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 명절 전인 금요일까지 지수가 꺾여 내려가는 현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명절 이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이후에 우리가 계획을 짜고 매수할지 뭐 어떻게 할지를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오늘 그런 과정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을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오늘도 한국 안콜유전 이거 지금 또 올라오네요. 이거 참 잊을만 하면 급등 나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상한가가 들어가 있고요. 알로이스가 상한가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는 나노 그리고 뭐 레몽레인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잡주들이 많이 뛰어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네이처셀부터 해서 RF세미, 젠큐릭스까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제약 바이오기도 하고 그리고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나거나 재무가 안 좋으면 올해는 좀 급락이 나오거나 거래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중에는 알로이스 하나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로이스가 오늘 급등이 나와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알로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TT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드라마 이런 것들 자기들도 만든다, 그리고 만들어서 자기들도 유통을 하겠다라는 거죠. 마치 넷플릭스처럼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와 같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렇게 뛰어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LG 스마트 팀이라던가 뭐 삼성 스마트 TV를 딱 열어보면은 넷플릭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자기들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삼성 모니터를 쓰거나 삼성 TV를 쓰거나 LG TV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그거를 유통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삼성 같은 경우도 역시나 스마트폰을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의 기본 어플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사실 자기들도 어플로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구독료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좀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플랫폼으로는 최고의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든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가 이런 플랫폼을 해서 OTT 산업에 뛰어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과 LG가 과연 뛰어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삼성과 LG가 이렇게 뛰어든다라고 하니까 이런 OTT 관련주인 얘가 OTT 박스 장비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셋톱박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 알로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조금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기업은 실적이 그런대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 테마성으로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나쁜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 LG와 삼성이 잘 성장을 해 나가가지고 OTT 셋톱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OTT 장비가 많이 팔리게 되고 많이 수요가 생기게 된다면 얘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 시장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삼성과 LG가 뛰어들게 되면서 OTT 시장이 점점 커져 나가면서 얘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가 아니라 빠져내려왔을 때 1,500원대 가깝게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OTT를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될 것 같아. 혹은 삼성과 LG가 OTT 시장에 뛰어든다면 거기에 관련된 진짜 수혜주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일시적인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장기로 보고 내가 가져갈 생각이 있다면은 1,5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번 상한가 올라오고 2,600-700원, 7,800원 올라올 때 2,400원, 500원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찌됐든 이 알로이스와 같은 이 기업도 결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TT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일시적인 급등 준 것 같아요. 결국 일시적인 테마주들과 품절주들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리튬 광산 이런 거 개발한다, 뭐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일시적인 호재들에 좀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약간 하루살이와 같은 시장인 거죠. 계속 써먹을 만한 그런 재료나 뭐 호재들이 남아 도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런 거 없이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주가가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런 시장에서 일일비하다 보면요, 지수는 저는 제 생각에 이거 힘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밀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괜히 따라 붙다가는 물리는 종목만 또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물린 종목을 하나라도 적어야 해결할 그 건덕지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지 마시고 일 만들지 말자. 일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 처리할 일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명절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